안녕하세요. 경매연소 주거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아파트 낙찰가 높다라고 해서 높은 낙찰가 때문에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는 요즘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어떤 아파트가 가격이 메리트 있게 낙찰이 되고 투자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낙찰된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은 2023 타경 53543번입니다. 아파트 경매물건이고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이네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하지만 문정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닙니다. 잠실동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뿐 잠실동 이외에는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송파구 문정동 2층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7억 6,400만 원이었고 최저가가 4억 8,800만 원대 진행 중이었어요. 최근 7월 22일 날 진행을 했던 물건인데요. 낙찰가를 한번 볼까요? 25명이 들어왔고 6억 6,470만 원대 낙찰이 됐네요. 2등은 6억 6,110만 원인데 차순위 신고까지 했네요. 차순위 신고까지 했다는 건 이 물건에 욕심이 났던 겁니다. 이 물건이 그럼 도대체 얼마짜리길래 이렇게 욕심이 났는지 한번 볼게요. 대지컨은 약 10평 정도 되네요. 건물 면적이 몇 평이죠? 건물 면적은 25.44평이네요. 실평수는 30평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3년 9월이고 아파트 건물 실내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한번 볼게요. 문정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나왔고 지하철역 문정역 8호선에 이렇게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상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건물 등기 보니까 건물 등기상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 소멸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걸릴 게 없죠. 보시면 송파세무서, 국민공간구원공단, 송파구청 이렇게 압류되어 있는 거는 당해세에 관련된 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인수가 아닌 소멸이 됩니다.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넘겨서 보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볼게요. 건물 보시면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나홀로 아파트 느낌입니다.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 딱 한 동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물건입니다. 층수는 사실 좋진 않죠. 2층이면 선호도가 떨어지는 층수긴 합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 좋죠. 아까 보셨다시피 낙찰가가 6억대, 여기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에 6억대 30평대 아파트를 사기가 쉬울까요? 상당히 어렵겠죠. 보시면 구조도 이렇게 방 3개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문정역에서 약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 학교가 바로 붙어 있네요. 문정고등학교, 문정초등학교, 여기 근린공원까지 있어요. 위치는 너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문정역 이 부분이 동부지방법원이고 문정법조타운입니다. 여기에 일자리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가 너무 많은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있는 문정동 아파트예요. 송파구 아파트가 위치가 너무 좋은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낙찰됐습니다. 단점 하나는 층수와 나홀로 아파트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감정가 대비 1억 저렴하게 받았는데 과연 이 금액이 적정 금액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로는 지금 실거래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총 12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매물들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세를 알아봐야 될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잖아요.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주위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이 아파트들 중에 동급 매물을 찾는 거예요. 해당 아파트 같은 나홀로 아파트의 30평대 아파트 시세를 보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라비 아파트 경매물건의 위치는 이겁니다. 보라비 아파트 근처에 있는 아파트 매물을 보면 되겠죠. 아파트로 체크를 하고 지금 매매로 했습니다. 매매로 봤을 때 옆에 아파트가 하나 있네요. 찍어볼게요.
얼마죠? 가격순 보겠습니다. 최소 저층이 9억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10억이 넘어갑니다. 우리 물건보다도 약 2억 이상 비싸죠. 그럼 나홀로 아파트가 또 어디 있을까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미소로 아파트라고 있네요. 오히려 역과의 거리가 더 먼 곳이고 학교보다 더 먼 곳인데 찍어볼게요. 매물이 3개가 있는데 7억 5천에 있네요. 매물이 3개라고 하지만 동일 물건이 3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매물이 1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7억 5천만 원이 호가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연식도 지금 비슷하고 세대수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시세는 지금 7억 5천만 원 정도 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뒤로 보시면 또 하나가 나와 있네요. 대림 미소 나눔. 총 10개의 세대가 있고 7억입니다. 7억. 근데 평수가 어떻게 되어 있죠? 평수가 20평대 물건이 7억이라는 겁니다. 낙찰된 물건은 30평대인데 낙찰된 금액이 얼마다? 6억 6천만 원이다. 그러면 너무 저렴하게 낙찰이 된 거죠. 조금 더 싼 거 볼까요? 동부 화이트빌 1동이 나왔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도 6억 5천만 원에 지금 진행 중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아파트예요. 16세대 보시면 근데 평수가 20평대입니다. 그러면 30평대 같은 경우는 7억 5천에서 8억대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판단이 임장을 가서 확인해 봤지만 손품으로만 봤을 때도 7억 5천에서 7억 5천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임장을 가셔서 확신을 갖고 입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물건으로 돌아와서 해당 물건이 7억 6천4백만 원에 대한 감정가는 시세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4억 8천8백구십만 원 최저가까지 진행되는 금액은 너무 좋은 금액이 진행됐지만 이렇게 저렴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많은 입찰 인원이 입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억 6천4백칠십만 원대 낙찰이 됐는데요. 이 차순위 신고 같은 경우는 왜 했느냐 예측을 해보자면 송파구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있는 동은 아니더라도 대출이 적게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차순위 신고까지 한 거예요. 대출이 안 되면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물건에 대한 확신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차순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같은 시기에 아파트 낙찰가가 높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1억 저렴하게 지금 받아간 상황입니다. 보셨다시피 해당 물건이 낙찰된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귀라는 것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물건은 구축 아파트의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신축 위주로만 정고점을 찍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눈을 돌려서 따라가려고 하면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거냐? 아닙니다. 내가 실거주 할 거면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다면 입찰을 하거나 일반 매매에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투자라고만 생각하면 너무 입찰가를 낮게만 쓰다 보니까 낙찰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포지션에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입찰을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축으로 모두 물건이 몰리는 상황에서 구축 같은 경우는 입찰 인원이 많더라도 저렴하게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아파트 물건을 입찰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로 내가 실거주 하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시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6억대 중반이면요. 지금 빌라 같은 경우도 좀 4억대, 5억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준신축 빌라 같은 경우도 지금 6억대, 7억대 분양하거나 빌라를 분양해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구축이라도 6억대면 너무 저렴하죠. 여기는 서울의 1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송파구 문정동입니다.
하지만 2층이 싫다라고 하신 분들은 입찰 안 하시면 되겠지만,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투자 목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2년 후에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물건들을 잘 찾으셔서 입찰을 도전해 보신다면 충분히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보시다 보면 대단지 물건만 눈에 띄게 돼요. 그래서 대단지 물건으로만 가다 보니까 계속 폐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빈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거주로 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신축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투자가 목적이고 2년 후에 차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물건을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제 예상컨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이죠. 2026년도, 2027년도가 된다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8억에서 9억 사이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만 봤을 때는 약 2억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5명이 들어왔지만 높은 금액으로 받아간 것이 아닌 알맞은 금액으로 받아갔다라고 생각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물건을 복귀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파트 경매가 어렵다, 높게 된다, 연신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통해서 잘 찾아보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물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관심이 많고 실거주에 그리고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좋은 입지의 물건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입지다.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 입지에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물건 검색 많이 하시고 좋은 물건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폐차례 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또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낙찰될 물건들을 보시면서 꾸준하게 분석해 보시고 공부하신다면 추후에는 정말 좋은 물건 낙찰 받아서 수익 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귀 물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매연소 족코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재미난 물건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